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로 작성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펜을 열 거고요. 여기다가 코드펜, 그 다음에 펜 해서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쓰고 그냥 저는 SBS 컴퓨터 학원에서 웹코딩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썼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요 글이 있으면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내용일까요? 그냥 대충 보면. 안녕하세요가 제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쓴 게 내용 같죠? 그죠? 그런데 컴퓨터는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녕하세요는 제목일 것 같고 얘는 내용일 것 같네 라고 나름대로 사람은 지각이 있기 때문에 추론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추론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지 않는 이상 요 글에서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내용이다 라고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중에 SNS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하시면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중앙동에서 예를 들어서 맛집에서 파스타를 먹었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검색을 이렇게만 쓰게 되면 내 글이 검색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특정 페이스북이나 글을 쓰게 되면 뭘 남기죠? 여기다가 해시태그라는 걸 남기게 되어 있어요. 맛집 이름도 적겠고 파스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해시태그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 글의 핵심 키워드가 중앙동이고 맛집이고 파스타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내 글도 자연스럽게 검색이 되게끔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중앙동, 맛집, 파스타를 통해서 내 글을 검색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쓰게 되면 컴퓨터가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한테 요게 제목이고 요게 내용이다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면 태그라는 걸 쓰게 되는데 어떻게 쓰냐? 꺽쇠 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서브젝트가 제목이잖아요. 서브젝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꺽쇠 닫고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 맨 끝에서 슬래시 한 다음에 서브젝트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서브젝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써줄게요. 컨텐츠 그 다음에 꺽쇠 닫고 그 다음에 꺽쇠 열고 이제 슬래시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여는 태그라고 합니다. 무슨 태그? 여는 태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는 태그와 달리 요걸 이제 쉽게 말하면 여는 게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닫는 게 있겠죠? 열고 닫고. 그럼 얘는 쉽게 말해서 뭐겠어요? 닫는 태그예요. 그럼 닫는 태그는 특이하게도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슬래시를 여러분들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뒤에 다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이거를 슬래시를 요 뒤에다 이런 식으로 다시면 되세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여는 태그라 하고 얘를 닫는 태그라 한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근데 이제 요걸 태그를 쓰니까 지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빗나갔어요. 그러면 빗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양새가 안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미상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얘가 태그가 시작됐으면 태그의 끝나는 시점도 여는 태그와 마찬가지로 요 위치에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내가 만약에 코드를 쓰다 보면 가끔씩 보면 코드를 이렇게 쓰신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정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방향 밑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포맷 HTML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컨텐츠 지웠군요. 다시 자, 얘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시켜줘요. 뭐야?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얘가 어쨌든 빗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근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 정렬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얘가 일부러 떼어가지고 정렬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뒤죽박죽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우측 화살표에 포맷 ASML을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렬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렬된 게 아닌데 얘가 지금 잘못 정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미상관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여는 태그, 얘를 닫는 태그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요거를 서브젝트 태그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무에서도 사실 태그랑 다른 말을 이제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자 보세요. 여는 태그하고 그 다음에 닫는 태그,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하나로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엘리먼트래요. 그러면 얘는 정확한 명칭은 서브젝트 태그가 아니라 서브젝트 엘리먼트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근데 보통 실무에서 태그랑 엘리먼트를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컨텐츠 엘리먼트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엘리먼트는 총 이 HTML 상에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2개 있는 겁니다. 2개 있는 거. 그러면 태그는 몇 개 있는 걸까요? 태그는 4개 있는 거죠. 왜요? 요게 여는 태그, 그 다음에 닫는 태그 하나, 그 다음에 여는 태그 하나, 닫는 태그 하나. 총 태그는 4개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 태그를 쓰는 이유,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내용물, 어떤 문서의 내용을 썼으면 컴퓨터가 그 문서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제목이고 뭐가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줌으로써 이게 제목이고 이게 내용이다, 나는 이렇게 쓸 거다 라고 그걸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도 그걸 알아듣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걸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이걸 내용으로 쓰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끔 인식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요 이름을 가지고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태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서브젝트와 컨텐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래서 그 얘네들을 한 묶음을 뭐라 한다? 엘리먼트라 한다. 그 다음에 얘를 여는 태그, 얘를 닫는 태그를 한다. 그래서 엘리먼트랑 태그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엘리먼트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